카우디오 사운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 카우디오 사운드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카우디오 사운드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평가해야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우디오 사운드를 들을 줄 알아야 또는 평가할 줄 알아야 중복 투자 없는 카우디오 튜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모든 카우디오 사운드가 아닌 홈오디오이든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어떤 오디오 시스템이든지 간에 선명도, 가장 기준이 되는 이 선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카우 오디오에서는 다른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디오 사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선명도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가 자체가 어렵다면 이게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면은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좋은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걸 대처한다면은 사운드는 저절로 선명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선명도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순정 시스템을 알아야, 신호의 흐름을 알아야 어느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부품을 선정하거나 시스템 구성을 하거나 소리를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순정 오디오 시스템 두 종류에 대해서 블록도를 그려봤습니다. 이쪽은 외장 앰프가 없는, 그러니까 순정 오디오 자체에 앰프가 있는, 우리가 흔히 자출이라고, 스스로 출력을 낸다고 해서 자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출 오디오에서 바로 이 내장 앰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스피커를 구동하는 것이죠. 대개는 4채널에서 6채널 정도의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순정 외장 앰프입니다. 순정 AV 본체에서 디지털 신호든 아날로그 신호든 순정 외장 앰프로 신호를 보내면 순정 외장 앰프에서 신호를 크로스오버 하던가 증폭을 해서 각각의 스피커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채널 수가 많고 단계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순정 라디오에서 FM 방송이든 블루투스든 USB에 어떤 파일을 넣었든 아니면 와이파이로 소스를 듣든 이 순정 오디오에서 이 신호를 받아서 순정 오디오에서 증폭을 해서 바로 스피커를 구동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사운드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하나의 시스템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순정 외장 앰프 타입입니다. 똑같은 신호가 들어가고 순정 오디오는 증폭을 하지 않습니다. 순정 외장 앰프에서 증폭을 해서 스피커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좋은 선명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음원이죠. F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질이 떨어집니다. 블루투스도 음질이 떨어지죠. 하지만 USB에 여기에 MP3가 있다면 얘도 음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압축한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SB에 만약에 WAV나 AAC나 이런 압축하지 않은 파일을 넣어서 재생시킨다면 고음질이 되겠죠. 또 와이파이를 통해서 오는 음질도 고음질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압축하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로 온 디지털 데이터가 고음질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블루투스에다가 만약에 멜론이나 다른 것을 해서 AAC 플러스라든지 고음질용을 블루투스로 해서 재생해서 오디오에다 넣는다. 그러면 사실은 고음질을 재생은 하지만 문제는 이 질 낮은 앰프와 이 스피커 때문에 음질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MP3보다야 낫지만 아주 큰 사운드 효과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MP3의 파일 용량이 큰 거, 그러니까 압축률이 낮은 그 파일을 재생하는 거나 이
압축하지 않은 이 화일을 재생하는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돈 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바꾸고 이 앰프를 뭔가를 더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앰프를 추가한다든지 여기에다가 앰프를 추가해서 요즘에 이제 DSP를 많이 쓰죠. 이 DSP를 추가해서 뭔가 튜닝을 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 고음질 화일이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정 사운드에서 이 상태에서 음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음원. 순정 사운드에서 음질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음원이고 바로 이거죠. 두 번째는 앰프입니다. 앰프의 성능이 좋으면 역시 고음질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앰프고 세 번째는 스피커라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가 좋으면 당연히 선명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체 순정 시스템으로는 어차피 선명해지는 것은 가장 선명했을 때를 100으로 잡는다면 어차피 50%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를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튜닝하는 것이 바로 이 DSP 앰프를 요즘에 많이 넣는 것이고 스피커를 이렇게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음원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앰프에 들어가는 신호입니다. 이 여기에서는 앰프에 들어가는 신호가 이거지만 이 외장 앰프 시스템은 앰프에 들어가는 신호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이 외장 앰프든 내장 앰프든 앰프에 들어가는 신호가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것인데 바로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튜닝을 하기 위해서 DSP 앰프를 쓰고 이렇게 스피커를 교체하면 여기 들어가는 신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음원은 앰프에 어떤 신호가 들어갔느냐의 그 음원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순정 오디오 자체 앰프에서 이 DSP 앰프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이미 한번 증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외장 앰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장 앰프에서 한번 증폭을 한 걸 다시 DSP 앰프로 넣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음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보상하는 방법이 바로 이 DSP의 성능과 스피커의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순정 자체의 앰프나 외장 앰프에서 한번 증폭한 것은 음질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고가의 DSP 앰프나 스피커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얻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DSP 앰프의 성능과 스피커의 성능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신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제가 순정이 50%라면은 이 DSP 순정 시스템 그대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신호를 받아서 튜닝했을 때의 효과는 80%까지 뿐이 안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음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음질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앰프, 스피커를 구동하기 직전에 이 앰프에 들어가는 소스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스 중에서 제일 유효한 것은 바로 DSP 앰프에 이 HD 오디오 모듈을 끼우거나 옥스, 그렇지 않으면 고음질 이런 모듈들을 끼워서 순정 오디오에서 오는 신호가 아닌 여기에서 바로 압축되지 않은 고음질의 화일을 바로 앰프에 입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음질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일부 차종들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앰프로 가는 신호가 이게 디지털 신호입니다. 이 디지털 신호를 앰프를 거쳐서 이리 넣지 않고 바로 이 디지털 신호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광으로 바꿔서 이 DSP 앰프에다 넣는다면 이것보다는 떨어집니다. 왜냐?
이 순정 오디오의 성능 문제가 있고 여기에 광생성기가 들어가는데 얘들의 성능 때문에 이 HD 오디오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95%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을 썼을 때 HD 오디오를 쓰면 100%의 선명도를 얻을 수가 있죠. 이제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으로 넣어서 하는 것은 이제 사운드 힐러라고 광생성기죠, 일종의. 이 광생성기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더 좋게 하려면 모듈을 바로 끼워서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스피커를 구동하기 직전에 들어가는 앰프에 들어가는 음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음원. 자, 두 번째는 이 앰프에 입력되는 이 신호, 이 어떤 신호가 들어갈 것이냐가 음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스피커를 어느 정도 성능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또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야죠. 과연 이 앰프 1번은 음원이지만 2번은 앰프라고 했습니다. 자, 앰프면은 요즘에는 이제 DSP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음원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DSP 앰프나 스피커는 도대체 어느 것이 좋은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카우디오샵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장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DSP 앰프에는 아주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200만원짜리 8채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브랜드가 A사도 있고 B사도 있고 C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가격은 다 동일하죠. 그런데 얘들이 성능이 A급, B급, C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동일합니다. 고객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카우디오샵에서 권해주는 대로 장착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DSP DSP 앰프에 대한 정보가 없기도 하려니와 어느 게 좋은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을 듣거나 카우디오샵이 정해주는 대로 여러분은 장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기능이냐, 어떤 브랜드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찾고자 한다면은 저는 이런 판단 기준, 그건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카우디오 튜닝하는 사람 중에 반절 이상은 짝퉁 스피커를 사실 장착을 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DS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급이나 여기도 A급이 있고 B급, C급, B급, C급이 있을 때 이 A급을 선택하는 비율과 이 아래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절 이상의 오너들은 튜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골라야 실패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10,000원짜리 점심을 먹는다면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왜? 오늘 맛 없으면 내일 점심 때 맛있는 곳을 찾아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카오디오는 그냥 딱 생각해도 DSP만 해도 200만 원, 스피커 하면은 뭐 80에서 한 300만 원까지 합니다. 물론 뭐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센터 스피커까지 포함한다면은 거의 300에서 600~700은 기본이라는 얘기죠. 자, 300만 원이 애들 과자값도 아닙니다. 한 번 선택하고 나면은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오너들이 잘못 선택한 부품, 카우디오샵에서 잘못 권해서 튜닝한 많은 오너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첫 번째로 저희 카우디오샵을 찾는 고객들은 반절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반절은 다른 카우디오샵에서 튜닝하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왜? 튜닝을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 번 갔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찾거나 블로그를 찾아서 도대체 어떤 분이 내 소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제대로 소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를 찾다 보면 헤드만 카우디오가 그때 눈에 들어옵니다. 왜? 처음 봤을 때는
일단 제품이 많고 장착 수량이 많고 이 훅이 많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 심리 자체가. 하지만 카오디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율입니다. 이 조율은 많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곳은 조율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팝니다. 제품을 만들어야 제품이어야 조율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부품만 한 거죠. 많은 수량을 파는 곳은 당연히 부품을 장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된 소리가 아니고. 자, 이 부품을 갖다가 조율을 해서 완성된 제품을 사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부품을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조율을 어떻게 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서칭을 해야지 가격이 어떻고 후기가 어떻고 카오디오 샵의 후기는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소리에 대한 후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지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후기를 썼을 때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두렵기 때문에 카오디오 사운드에 대해서 뭔가를 후기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오디오 튜닝을 했는데 후기가 많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보는 관점, 지금까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사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장착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장착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에 조율을 잘하는 카오디오 샵,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카오디오 샵을 찾으시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비싼 제품을 한번 장착하고 나면 끝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카오디오 샵을 선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샵을 선택할 때 꼭 이 조율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곳을 찾으시라. 자, 다시 되돌아와서 이 앰프 DSP가 같은 가격에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설계, 생산, 판매, 이것을 같은 회사 이름으로 된 제품을 사면, 구입해서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일단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많이 팔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오디오라는 것은 원래 약간의 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풀리고 뒤통수도 칠 수 있을 만큼 이빨이 좋아야 여러분을 고객을 나한테 넘어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자체가 가격이 약간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실제 가격이 높아서도 있지만 일부는 품질은 C급인데 가격은 A급으로 올려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하고 나면은 중복 투자를 하고 대부분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선명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요소, 음원과 앰프에 들어가는 음원, 그 다음에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 이것을 제대로 고르면 소리는 저절로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카오디오는 이 선명도만 있지 않죠. 아직 많은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퀄라이저, 즉 라우드니스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악마의 청음 에르만 카오디오 한우키였습니다.